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쩌면 그런 것을 물어보는 나를 정말 무식한 꼬마 숙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절대 물어보면 안 될 거야. 아마 어딘가에 쓰여 있겠지 뭐. 그러는 동안 앨리스는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다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 틀림없이 다이너가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이너는 고양이였다. 티타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우유 주는 것을 기억해내면 좋을 텐데. 아, 귀여운 다이너. 네가 나와 함께 이곳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는 쥐가 없어서 조금 안 된 일이지만 그 대신 박쥐를 잡을 수 있잖아. 박쥐나 쥐나 거의 같은 종류인걸 뭐.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기는 할까? 이쯤에서 앨리스는 조금씩 졸리기 시작했는지 마치 꿈속에서 중얼거리듯 고양이가 박쥐도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도 먹을까? 그리고 가끔씩은 박쥐가 고양이를 먹을까? 라고도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녀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어떻게 물어도 마찬가지였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앨리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다이너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었다. 자, 다이너야, 사실을 말해봐. 너 박쥐를 먹어본 적이 있니?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퉁퉁 소리가 나더니 앨리스가 잔가지와 나뭇잎들 위로 떨어졌다. 마침내 떨어지는 일이 끝난 것이었다. 앨리스는 어디 한 군데 다친 곳은 없었으므로 얼른 일어나 위를 쳐다보았다. 머리 위는 깜깜했으나 앨리스의 앞에는 기다란 길이 나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흰 토끼가 허둥지둥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므로 앨리스도 바람처럼 뒤따라갔다. 그리고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데 아, 내 귀와 수염아, 정말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모퉁이를 돌아 토끼를 바짝 뒤쫓아가려고 했지만 토끼는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천장이 아주 낮은 길쭉한 홀이 나타났다. 천장에는 램프가 일렬로 매달려 있었고 불이 켜져 있었다. 홀에는 빙 둘러서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 앨리스는 차례로 돌아가며 문들을 열어보려 했지만 전부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슬픈 표정으로 홀 가운데로 걸어나와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다시 궁리해 보았다. 그때 조그만 세발 탁자 하나가 앨리스의 눈으로 확 들어왔다. 탁자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작은 황금 열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앨리스는 그것이 이 홀 안에 있는 어느 문에 맞는 열쇠일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러나 자물쇠가 너무 크지 않으면 열쇠가 너무 작았다. 어쨌든 그 열쇠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홀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낮은 커튼 뒤로 조금 전에는 보지 못했던 높이가 15인치 정도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녀는 황금 열쇠를 그 문의 자물쇠에 끼워 보았다. 놀랍게도 열쇠는 딱 맞았다. 앨리스는 문을 열었다. 그 문은 작은 길로 이어져 있었다. 쥐구멍보다 더 크지 않은 길이었다. 무릎을 꿇고 그 작은 길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으로 아주 예쁜 정원이 보였다. 앨리스는 이 어두컴컴한 홀을 빠져나가 눈부신 꽃밭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로는 그 문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머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깨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내 몸을 망원경처럼 접어넣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알면 가능할 텐데.
알다시피 그동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앨리스는 이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그 작은 문 옆에 서 있어 봐야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열쇠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사람을 망원경처럼 접어넣을 수 있는 규칙을 적어놓은 어떤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아까 그 탁자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작은 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방금 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하고 앨리스가 말했다. 병에는 종이꼬리표가 묶여져 있었으며 마셔보세요라는 커다란 글씨가 예쁘게 쓰여 있었다. 마셔보세요는 정말 유혹적인 말이었지만 아주 현명한 우리의 꼬마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우선 독이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 앨리스는 아주 재미있는 짧은 동화들을 많이 읽었다. 동화에서 불타버린 아이들 또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아이들, 그 외에도 다른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은 주변의 친구들이 가르쳐준 아주 간단한 규칙들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벌겋게 달아오른 부젓가락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는 것, 칼에 손가락을 깊게 베면 당연히 피가 난다든가 하는 따위의 사실들이었다. 앨리스는 독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마시면 반드시 배탈이 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 병에는 독이 있다라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감하게 맛을 보았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았으므로 그것은 실제로 체리 타르트, 커스터드, 파인애플, 칠면조구이, 태피, 버터 바른 토스트를 섞어 놓은 맛이 났다. 순식간에 그것을 모두 마셔버렸다. 잠시 후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아, 기분이 조금 이상해. 마치 망원경처럼 접혀지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이었다. 앨리스의 키가 10인치가 되어 있었다.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꼭 알맞은 키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앨리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데 혹시 키가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 잠시 기다려보았다. 이렇게 하다가 양초처럼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양초가 꺼졌을 때 불꽃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앨리스는 얼른 정원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와우, 가엾은 우리의 앨리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앨리스는 그때서야 그 작은 황금 열쇠가 생각났다. 그녀는 열쇠를 가지러 다시 탁자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닿지 않았다. 유리 안쪽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열쇠가 보였으므로 앨리스는 탁자의 다리 하나를 타고 올라가 보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미끄러웠으므로 몇 번이나 올라가려다 지쳐버린 우리의 가엾은 꼬마 앨리스는 마침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앨리스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자신을 나무랐다. 봐, 그렇게 울어봐야 쓸데없는 일이야. 너에게 충고 하나 하겠는데 당장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거야. 앨리스는 평소에 스스로에게 훌륭한 충고를 잘하는 편이었다. 비록 자신의 충고를 따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준엄하게 스스로를 야단치기도 했다. 혼자서 크로케 경기를 하다가 스스로를 속이려고 했던 자신의 뺨따귀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호기심 많은 이 아이는 마치 자신이 두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지금은 두 사람인 척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지금 난 훌륭한 한 사람이 되기에도 벅찬 상황이잖아. 잠시 후 탁자 밑에 있는 작은 유리 상자 하나가 앨리스의 눈에 띄었다. 앨리스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아주 작은 케이크가 있었고 거기에는 나를 먹어요라고 예쁘게 쓰여 있었다. 좋아, 먹어보자. 먹고 나서 키가 더 커지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테고 혹시 더 작아져 버리면 문 밑으로 기어나갈 수 있잖아. 어쨌든 정원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괜찮아. 케이크를 조금 먹고 난 앨리스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될까?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 손을 얹고 키가 자라고 있는지 느껴보려고 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키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평상시에 케이크를 먹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앨리스로서는 평범한 일상은 이제 너무나 바보스럽고 시시하게 보였다. 앨리스는 다시 케이크를 먹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 낭독 김희선, 윤미나, 연출 이진숙, 녹음 캐릭스 스튜디오, 기획 제작 홍용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권혁 옮김, 원작 출간 도둘 새김.